사랑이라는 것이 무언가 서로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로 사랑이라는 이 진실,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기묘하고도 기묘하고 신비하고도 신비한 가장 큰 기묘함이고 가장 큰 신비다. 인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통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하는 것은 비단 모든 것을 감싸고 웃고 포옹하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고요. 울고 웃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 모든 일체 모든 것 바늘구멍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싸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이 안에는 소위 이원성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전쟁과 평화, 사랑과 정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개체 간에 캐릭터 간에 서로 주고받고 관계하고 딜하고 비즈니스하는 그 무엇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랑이 존재함 이 자체라면 모든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인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이 지혜 통찰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삶과 죽음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 자신, 즉 이 하나의 의식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죠. 이 하나의 의식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보고 듣고 아는 이 모든 암, 그 자체인 이 의식은 국소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디지털적인 어떤 도약으로서의 생멸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원한 시공간 안에서, 즉 순간적인 시공간 여기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즉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아는 이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국소적으로 탄생과 죽음, 나타남과 사라짐, 즉 생멸을 실제로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끊어짐 없이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어찌 그 안에서 작은 부분으로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절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그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는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생멸을 어찌 겪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논리적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수행이나 공부를 거치지 않고요, 자동적으로 이 인류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엄청난 통찰을 우리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심지어 삶과 죽음 전체를, 이 우주 전체를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보이고 들리고 아는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생멸, 즉 디지털적인 개체적인 어떤 단속을 겪는다는 것은 굉장한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기묘한 일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기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후 세계가 무엇인지, 즉 죽음의 의식 세계는 삶의 의식 세계의 연속이다. 즉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속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로 연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속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시작은 이 두 가지, 인류에게 나타날 수 있는 큰 통찰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는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즉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하나의 존재다. 이것이 자각될 때만이 비로소 사랑의 가능성이 싹 튼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이 의식이 우리 자신인데, 즉 하나의 나, 일아죠. 일아, 하나의 나 자신인데, 일아, 이것이 우리죠. 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인데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어찌 그 안에서 조그만 국소적인 부분으로 생멸을 겪는다. 이것은 영극임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다가 아니고 영극임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멋떨어진 장엄한 화음장의 영극 꿈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거나 무엇을 떠나서 어디로 갈 필요도 없고요, 무엇을 버리고 다른 무엇으로 변화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강의의 도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즉 사랑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그 안에서 어떤 국소적인 생멸을 겪는 존재일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큰 논리적 모순이다 얘기를 하고요. 저번 강의 죽음 의식 세계 20강에서 아마도
이 용어의 사용, 메시지 전달 혹은 번역 내지 해석에 있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크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제대로 전달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오해가 생겼을 수 있는 소지를 먼저 좀 재밌게 차단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분기 도판 종교판에서 엄청난 뭐 깨달음 체험, 성령 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뭐 환시, 계시, 체외 이탈, 무아 체험, 그 다음에 뭐 접신, 샤머니즘적인 신내림 등등 각종 이 소위 말하는 이 체험 현상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다. 그리고 온전함이 아니고 비온전함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럼 이것이 뭔가 비정상이니까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절대 눈을 들여다봐서는 되지도 않고 이 아주 나쁜 것으로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들린다면 그것 또한 큰 오해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 후 의식 세계를 우리가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소위 말해서 가장 정상적인 가장 온전한 상태가 아닌 즉 비물질 상태에서의 정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시그니처 2입니다. 시그니처 2에서 의식 자각의 4위 10상에서 지금 요 일사분면 이것이 삼중체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 세계죠. 일상 의식 세계인데 이것이 가장 정상이고 온전하다 할 때는 자, 이게 상대적 이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이게 상대성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된 그 언어를 조심해서 듣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게 엉터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아주 이게 신중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삼중체의 이 일상의식 요 일사분면에 있는 그러니까 의식 자각의 4위 10상이 있잖아요. 요 중에 요 일사분면에 이것이 가장 정상이고 온전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단일 의식의 지혜와 사랑이 사랑 안에는 다 들어간다 했어요. 미워하고 좋아하고 전쟁과 평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이것이 가장 열심히 달려와서 테마파크 내지 놀이동산에서 가장 즐기고 싶었던 가장 마스터피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마스터피스로서 걸작품의 테마다 이 말이에요. 베타 테스트 중에 있기는 하지만 실전 테스트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온전하다 그런 의미지. 그러면 나머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그리고 요 바로도 세계 안에서의 체외 이탈 등등의 이 모든 의식 자각 상태는 그러면 전부 여기에 비해서 비정상이고 비온전한 것으로서 쓰레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서 사위십상은 전체가 온전히 평등하고 올바른
구경각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여기에서 자꾸 오히려 이런 무슨 체험이다, 무슨 비물질 세계다, 무슨 의식의 진화다 이런 걸 자꾸 추구하니까 오히려 그것은 일상의식에 비해서 비정상이고 비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왜 저기 미슐랭 1급 요리 프랑스 풀코스 요리를 버리고 라면을 먹으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 라면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죽거나 또 라면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별미잖아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1분기 지혜를 포함한 이 시그니처 1, 2, 3, 4를 아는 상태에서 요 일상의식이야말로 온전한 정상이고 온전함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삼중체 일상의식이 가장 온전한 것이고 나머지 이 비물질 세계, 지금 윌리엄 불맨의 체웨이타를 포함해서 이런 세계는 비정상이고 비온전함이다 할 때는 이러한 지혜를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2분기 개인 대중으로서 이 사는 삶 물을 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은 없어요. 요 처음에 사는 삶 물은 물과 세 번째에 사는 삶 물은 물이 완전히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온전히 다르잖아요. 뭐냐 하면 지금 요 2분기 요 이원성이 이 전체의 지혜의 빛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요 이원성이 완전히 다르게 바뀌느냐? 안 바뀌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진리의 나타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좌 안에 1,000억 원이 들어있다 할 때에 1,000억 원 부자라는 것은 그 인출 비밀번호를 알든 모르든 객관적으로 1,000억 원의 부자라는 것은 누구나 동등하잖아요. 동등하지만 이 인출 비밀번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또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지만 또 하나도 다름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즉 테마파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고의로 테마파크를 인주를 망각하고 즉 망각 버튼을 누르고 지금 실감나게 고통과 공포를 즐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테마파크인 줄 알고 즉 기억 버튼을 누른 다음에 좀 중화적으로 화광동진해서 이 테마파크를 즐기는 사람과 천지 차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이 테마파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지난 20강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이 무슨 체험, 체외이탈 뭐 이런 것들이 비물질 세계 체험이 혹은 자아가 약간 희박해지는 이 체험들이 병적이고 비정상이고 비온전하다 할 때 이것은 비난과 폄훼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의
빛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고 난 다음에 말하는, 전달하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자가의 사위십상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숙고한 다음에 이것이 이야기될 때에 그 어떤 병적이라거나 비정상이라거나 비온전함이라는 이 어쩔 수 없이 쓰는 이 단어에 의한 오해는 있을 수 있더라도 있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이것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음 후 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참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야말로 희유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이전에 또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있을지 여부를 참으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아주 그야말로 희유한 좁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동굴이 발견됐는데 처음 탐사해 들어가는 거죠. 전인미답의 길이단 말이에요. 전인미답의 길이다. 아니, 죽음 후 의식 세계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런데 우리가 선행 연구를 전부 스캐닝한 다음에 바로 현대 우리의 시점, 우리의 관점으로 지금 선명하게 조망하는 이 전인미답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묘하고 신비한 통찰을 말씀드렸고요. 2개를. 그 다음에 20강에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시그니처 2에 의해서 온전히 불식을 시키고요. 자, 오늘 역시 뭐 중요한 메시지 전달이 아닌 강의가 사실은 이제 없게 되어 버린 것 같은데, 매 강의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고 마치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다시 전달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불면의 서문 2번째 문단인데, 2번째 문단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내 삶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수술과 아픔을 이야기하고요. 3번째 문단입니다. 이 삶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불타는 질문은 사후세계 탐구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즉, 지금 말기 암에, 즉 죽음에 직면해서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세계도 펼쳐지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선입관을 지금 가진 것은 아니죠. 죽음 후 세계 탐구라 했을 때 반드시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전제는 아니에요. 죽음 후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지를 지금 그야말로 단 하나의 가식 내지 허풍선이 내지 무슨
과장 내지. 왜냐하면 직접 자기 자신의 본격적이고 진지한 죽음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거품 없이 솔직하단 말로 표현될 수 없을 정도의 진실됨으로의 이 탐구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겠죠. 4, 5세기의 탐구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그 외에 사랑하는 여러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참으로 큰 의문이겠죠. 마치 이 스피커가 10대에 아주 10대 이전에 어릴 적부터 시작된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이죠. 자각몽과 체외이탈 경험은 이전과 다른 관점을 제공했고, 그러니까 자각몽과 체외이탈 체험이 일어났다. 이 말은 이제 의식의 사위십상에서 가장 마스터피스인 지금 가장 정상적이고 온전한 이 일사분면의 의식이 전부 단줄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의식 위상 변화를 직면한 거죠. 의식 위상 변화를 지금 알아채고는 다른, 그러니까 가장 마스터피스가 아닌 다른 4사분면의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이 의식을 매우 알고 싶게 된 거죠. 그래서 자각몽과 체외이탈 경험은 이전과 다른 관점을 제공했고, 자각몽과 체외이탈과 임사체험은 어떻게 죽음 후 의식세계의 정보 탐구와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것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다. 그렇죠. 지금 윌리엄 불맨이 이 말기암 이전에도 30년, 40년을 이 체외이탈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찰을 비물질 세계 통찰을 얻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죽음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요. 윌리엄 불맨의 입장에서 이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사분면을 전제로 하고 탐색에 들어간 거죠. 즉 불맨의 개인 자아 자체는 여기에 발을 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떠나야 돼요. 개인이 일로 떠나는 건지, 불맨은 그렇게 느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개인 영혼이 일로 떠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내지 영혼은 여기에서 소멸하고 다른 의식이 뭐 이렇게 전이되는 건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전제로서 지금 이전의 3, 40년의 체외이탈이 아닌 이제는 여기에 발을 딛지 않고 진정으로 다른 의식의 위상을 지금은 탐색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전과 다른 관점을 제공했고 매우 놀라운 같은 체외이탈, 자각몽 체외이탈이지만 매우 다른 정보 내지 지식 내지 통찰 내지 지혜를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엄청나게 밀려오는 통찰의 쇄도를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정리하고자 했다 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책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1부에서 독자는 프랭크 브룩스의 관점을 통해 나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고 있고요. 제2부에서는 육체를 초월한 지속적인 탐험에 대한 정보와 각 개인의 의식 여행을 돕기 위한 몇 가지 사용하기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후 세계의 모습을 제시하고요. 직접 체험이기는 하지만 이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약간 번역을 한 거죠. 알레고리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응용이죠. 1부에 사후 세계의 구체적 모습을 응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소위 말해서 즐기고 누리고 사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죽음 후 의식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자각몽과 체외 이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 후 의식 세계, 즉 이 바로도 세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 후 세계 정보를 죽기 전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 자각몽과 체외 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각몽과 체외 이탈이다. 자, 다시 더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전달될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죽음 후 사후세계 탐구, 사후세계 탐구를 잘 보십시오. 사후세계 탐구죠. 사후세계 탐구를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지금 이것은 과장이나 거짓말이 하나도 안 보태졌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암에 걸려서 지금 이러한 것을 이거 소설로 지어내거나 거짓말로 물론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1분기 지혜로서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그대로 일단 정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무슨 얘기냐? 사후세계 탐구를 하는데 그럼 네가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6천년간 인류 역사 6천년간 지금 나타난 이 사후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는 죽기 전에 취득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획득된 것이다. 그게 이제 신에로부터의 계시라든가 환시 깨달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다 거품 다 빼고 정확하게 두 개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후세계 탐구의 출처라 하죠. 우리는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쓰거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너 그게 출처가 어디야? 어디서 알게 됐어? 우리가 인공지능한테도 이제는 물어봐야 되죠. 이게 엉터리 내지 거짓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 그것을 그 출처가 어디냐? 너의 그 지금 결론의 기반되는 데이터의 출처, 네가 딥러닝을 어디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출처를 밝힌다 이 말이죠. 사후세계 탐구의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했더니 죽기 전에 의식 현상의 하나인 자각몽과 체외 이탈이다. 자, 그러면 자각몽과 체외 이탈은 다른 것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거의 99.9% 동질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질적인 것인데 지금 발현의 규칙이랄까, 발현의 프로토콜이 조금 다를 뿐이지, 뭐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뭐 95% 이상 굉장히 일치한다 하죠. 일치하지만 발현은 많이 다르잖아요.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지는 비슷하다. 자각몽과 체이탈은 같다 이 말이에요. 즉 꿈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꿈의 세계. 즉 죽기 전에 사후 세계를 탐구하는데 그 정보의 출처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모든 것은 이제 다 폐기돼야 됩니다. 여기서 꿈이라 할 때는 여기 이분기 개인 대중이 얘기하는 뭐 밤에 그냥 시시한 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에 임박해서 진지하게 진짜 이 정보를 알고 싶다라는 그 단 하나의 열망, 사랑에 의한 진성 꿈이죠. 진성 꿈이단 말이에요. 예. 자각몽, 체외 이탈.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후세계 탐구 내지 탐색은 뭐냐? 자, 잘 보십시오. 깊은 잠과 꿈에 대한 탐구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사후 세계를 죽기 전에 사후 세계를 알고 싶은가?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러면 매일매일 그대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깊은 잠과 꿈을 탐구해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불맨처럼 말기암에 걸려서 곧 죽는다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 다른 사람이 죽음이 아니고 내가 곧 죽는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러면 오로지가 되죠. 순수하게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오로지 예를 들어 뭐 조문도 석사가야 진실만 듣는다면 난 죽어도 석사가 저녁에 죽어도 좋아.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시그니처 3, 그러니까 의식 탐구와 관련해 첫 시그니처 1이고요. 진실 탐구의 결과는 시그니처 2고요. 이 죽음 탐구의 결과 내지 도구는 이 결과와 도구가 같은 거예요. 이 결과와 도구는 시그니처 3, 4, 5인데
중심에 시그니처 3가 있죠. 이 3가 오늘 보다 더 선명하고 구체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통찰과 메시지가 마지막에 전달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삶과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것이 있다. 즉, 우리가 삶이 있고 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마치고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게 궁금한 줄 알았는데 지금 점점 이 탐색에, 4, 5세계 탐색에 들어갈수록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천지가 뒤집어지는 일이죠. 천지가 뒤집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시그니처 3가 지금 어떻게 오늘 탈바꿈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단일 의식, 단일 한사랑, 한지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창조의 기쁨. 이렇게 돼요. 지금 삶과 죽음이 아니고 이게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세계가 지금 펼쳐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지금 잘 번역돼야 되는데요. 성각, 가리킴, 도반 이 삼보께서 우리를 잘 보호해서 이 메시지가 진짜 멋지고 기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 이 말이죠. 오체투지하고 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삶과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삶과 죽음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창조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일어나죠. 이 한사랑 한지혜의 일입니다. 그 안의 일도 아니고 밖의 일도 아니고 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의. 아웃 오브도 아니고 이너 오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우트 오브도 아니고 이너 오브도 아니고 그냥 오브다 이 말이에요. 오브가 이게 적이라는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 이게 오브 없어요. 오브도 없이 그냥 한 사람 한 지혜 그 자체인데 어떻게 창조의 기쁨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거꾸로예요. 전도몽상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최초의 창조의 기쁨은 MBSW가 된다 이 말이에요. MBSW인데 이 MBSW는 멘탈 바디 셀프 월드죠. 멘탈 바디 셀프 월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그니처 3, 4, 5니까 요 지금 바깥쪽 창조의 기쁨의 출발지 이렇게 말을 이제 잘 아시겠죠? 출발하고 도착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출발과 도착이 동시입니다. 광속 빛 자체는 출발과 도착이 동시에요. 일동시입니다. 광속에 도달하면 시간이 멈추고요. 공간이 0으로 수축한다 하잖아요. 이 말 자체도 물론 개체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광속
내지 이 빛 자체, 즉 이 지혜와 사랑의 빛 자체는 출발과 도착이 동시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0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빛은 광속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광은 광속 자체인데 광은 광속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광속이라 할 때는 광을 바라보는 개체의 입장에서 빛의 속도라는 거지, 모든 게 빛인데 거기에 속도는 없다 이 말을 이제 시간이 멈추고 광속 그 자체는, 빛 자체는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제로다, 0으로 수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통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창조의 기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MBSW다 이 말이죠.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즉 두뇌에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출발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기쁨에서 출발을 해서 MBSW로 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창조주가 바뀝니다. 같은 창조주기는 하지만 지금 이게 하위 개념이 아니에요. 하위도 아니고 상위도 아니고 무상무하 정등정각이기 때문에 상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창조주가 지금 점점 정밀해진다, 예리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창조가 일어나느냐, ABSW다 이 말이에요. Astral Body Self World다 이 말이에요. 즉 한 사랑, 한 지혜의 창조주는 MBSW의 창조를 통해서 엄청난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고요. 이 MBSW는 다시 자기 창조주가 되어서 어떤 아들을 낳느냐, ABSW라는 이 기쁨과 사랑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ABSW는 다시 자기 창조주가 되어서 어떤 기쁨과 사랑을 낳느냐, PBSW라는 기쁨과 사랑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것은 뭐다?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창조의 기쁨과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창조할 때 외에는, 우리가 어릴 때 동구 밖에서 막 땀 흘리고 뛰어놀 때에 그것도 일종의 창조잖아요. 기쁨의 창조, 사랑의 창조 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게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이게 참 너무나 희한하고 멋진 건데, 여기서 다시 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즉 PBSW에서 ABSW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개체, 배역, 캐릭터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개체 관찰조로서 이 시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즉 출발과 도착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전체를 아발라키테시바라의 관점에서, 관음보살의 관점에서 전체를 조견하고 있잖아요. 숲 밖에서, 우물 밖에서. 그러면 이게 출발과 도착이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출발과 도착이 같다. 무슨 양자 얽힘이라든가 양자 중첩을 얘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광속에 이르면 시간이 스톱하고 공간이 0으로 수축한다. 그런 걸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알레고리기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PBSW는 ABSW로 가고요. ABSW는 다시 MBSW로 가는데 이것은 무슨 과정이에요? 창조의 기쁨과 사랑을 뒤집으면 동전의 양면이죠. 출입구는 하나인데 문은 하나인데 들어올 때는 입구고 나갈 때는 출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환지본처의 기쁨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환지본처의 기쁨과 사랑. 환지본처가 뭐죠? 돌아간다. 본래 자리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가 없어요. 출발과 도착이 동시라 했잖아요. 자, 이거는 축제입니다. 이윤성의 축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지본처 내지 환귀 둘 다 맞아요. 환귀 내지 환지본처의 기쁨과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BSW는 ABSW로 환지본처하고 ABSW는 MBSW로 환지본처하고 MBSW는 한지혜 한사랑으로 환지본처한다. 즉 창조의 기쁨과 사랑은 환지본처의 기쁨과 사랑과 온전히 동일한데 완전히 방향은 역방향이죠. 역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방향, 즉 이름과 모습은 다르지. 즉 경험과 체험은 완전히 다르지. 너무나 다채롭지. 그러나 뭐예요? 한지혜, 한사랑의 기쁨과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히 동일하다. 다만 요런 방향은 창조의 기쁨과 사랑이고 요 방향은 환지본처의 기쁨과 사랑인데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잘못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요것을 우리가 삶이라 이름 붙이고 요것을 죽음이라고 잘못 이름을 붙였는데 잘못 붙인 게 아니고 이 멋진 연극의 다채로움, 이 장엄한 연극을 펼쳐내기 위한 설정이었다. 그런데 이 설정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망각 버튼을 눌렀는데 망각 버튼을 누른 사실을 잊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동일한 기억 버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치가 있어요. 자동으로 기억 버튼이 눌러지는 장치가 있다 했잖아요. 죽음 직전과 직후에 기억 버튼이 자동으로 눌러지도록 해놓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요렇게 묘하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묘합니까? 지금 이 율리안 불맨의 죽음 의식 세계와 우리의 23개 내지 25개 텍스트 전체를 자세하게 지금 정밀하게 탐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스님처럼 수심결처럼 미리 아주 현대적 언어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뭐 감추거나 뭐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뭐 나중에 말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끈하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즐기잔 말이에요. 완전히 다 드려버리고 같이 즐기자 이 말이에요.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
다 온전히 갖다 바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공동 식사하자 이 말이에요. 주방에 무슨 뭐 이렇게 감추고 이것을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주방장 내지 이 서브 요원들로 하여금 100명의 서브 요원이 모든 요리를 한꺼번에 가져게 나오게 해서 같이 동시에 다 꺼내놓고 식사를 온전히 즐기자 이 말이죠. 그래서 삶이라고 이름 붙이고 죽음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이 극명한 이원성의 연극을 즐길 수는 있지만, 요 이름 붙임이 상당히 신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본래는 뭐였어요? 이것 역시도 이름 붙임이기는 하지만 1분기 지혜에 기반한 전체를 조망하는 뭐랄까, 많은 작은 이래 전등도 있고 뭐 조명기구도 있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빛은 단 하나죠. 태양빛이, 태양계 안에는 태양빛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붙이면 태양빛이고요. 요 삶과 죽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우리가 태양빛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하는 모든 유쾌한 연극 조명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삶은 삶이 아니고, 건강반야경에 의하면 삶은 삶이 아니고 그 이름이 삶인데 본래는 뭐다? 창조의 기쁨과 사랑을 삶이라 했고, 죽음은 그 이름이 죽음인데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뭐야? 환지본처, 본래의 기쁨과 사랑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사랑이다. 즉 삶은 기쁨과 사랑이 펼쳐지는 것이고, 죽음은 기쁨과 사랑이 다시 회수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기쁨과 사랑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전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지금 조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이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5년간의 전체 강의가 여기서 온전히 선명하게, 완전히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 시그니처 4로 가면 뿌리와 목신에서 줄기가 되고요. 통뿌리와 통줄기가 되고요. 목신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요거는 물질인 동시에 의식이다 이 말이죠. 목신. 그래서 어떻게 창조됩니까? 뿌리에서 줄기로, 여기에서 가지로, 또 여기에서는 낙엽으로, 여기는 뭐예요? 푸른, 아주 짙푸른 잎사귀로 이렇게 창조가 된다 이 말이죠. 뿌리에서 줄기, 뿌리 줄기가 가지의 창조주가 되고, 가지의 창조주는 낙엽의 창조주가 되고, 낙엽의 창조주는 푸른 잎사귀의 창조주가 되어서 여기에서 아주 절정의 광합성이 일어나고, 다시 또 다른 이름과 모습의 이 기쁨과 사랑이 일어난다. 이것은 구분되지 않죠. 디지털적인 단속이 아니고
아날로그적인 통째 하나의, 즉 출발과 도착이 하나인 그러한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여기 색깔이 다른 보도 마커가 있으면 더욱 좋은데, 자, 지금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요 설정을 그대로 둔 채로 지금 이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삶을 떠나, 죽음을 떠나서 불멸로 가는 그런 유치한 어린애 장난이 아니고요. 자, 요 이름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둔 채로 이것도 사용하면서 지금 더 큰, 즉, 숲속과 우물속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숲속과 우물속을 그대로 둔 채로 숲 밖에서, 우물 밖에서 안팎을 다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즉 삶은 살고 죽음은 죽으리라. 이게 살아있을 때는 살고 죽음도 불사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도 즐기고 돌아가는 것도 즐긴단 말이에요. 전부 기쁨과 사랑이다 이 말이었어요. 삶은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꺼이 살면 살고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용기 내서 죽겠다 그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봤더니. 자, 또 갑니다. 요 MBSW, 요 창조주는 뭐냐? 요게 이제 무색계죠. 무색계다 이 말이에요. ABSW, 요 낙엽은 뭐냐? 색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PBSW, 요 푸른 잎사귀는 뭐냐? 욕계다 이 말이에요. 강렬하게 욕망하죠. 뭐를요? 광합성을요. 강렬한 개인의 욕망은 결국은 무엇에 이바지한 거예요? 이 전체의 창조의 기쁨과 사랑, 환지 본처의 기쁨과 사랑을 서빙하는 거죠. 거기에 이바지한다 이 말이에요. 봉사하고 복무한다 이 말이죠. 말이 봉사와 복무지 하나잖아요. 뿌리가 가지에 서빙하고 가지가 낙엽 잎사귀에 서빙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잎사귀가 그러면 가지한테 양분 다 줘가지고 서빙합니까? 아니잖아요. 요 손가락이 여기 팔에 서빙합니까? 심장이 막 박동하고 폐가 호흡을 해서 이 몸 전체에 서비스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게 입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오죠. 삶과 죽음은 이게 하나로 들어오고요. 욕계, 푸른 잎사귀, PBSW, 이게 하나로 들어오고요. 이 성부, 성자, 성령, 법신, 화신, 보신 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역시 여기 다 또 대입이 되지만 그만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후세계 탐구 관련해서 자 이제 보다 더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푸른 잎사귀고 욕계고 PBSW 요게는 뭐냐? 자아 이원성, 자아 이원성이 가장 선명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선명하고 요 무색계 MBSW 가지 요 부분에서는 자아 이원성이 가장 희박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희박하고 그러면 가장 희박하고 가장 선명한 요 이원성의 중간인 ABSW 여기에는 자아 이원성이 아주 중간 상태 즉 바르도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아 이원성이 굉장히 유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색계에 가까우면 유연하고요. 플렉시블하고 요 욕계에 가까우면 딱딱해지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죽음의 바로도 세계라 하는데 다 틀린 말이었던 거죠. 전부 창조의 기쁨과 사랑, 환지본처의 기쁨과 사랑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런 것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칠판이 뭐 지구만큼 컸으면 좋겠는데